아, 오늘 늦을 뻔했죠. 저희 집이 용인 중에서도 신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은 요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요렇게 가거든요. 여기 우리 학교가 있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서초 뭐 이런 데 지나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판교도 나오고,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신갈이 나와요. 신갈. 그래서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돼요. 근데 안 막히면은 30분이 걸려요. 안 막히면은 보통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막히면은 보통 1시간 반이 걸려요. 1시간 20분? 그래서 제가 보통 8시에 출발을 해서 학교에 오면은 한 9시 반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심지어 8시도 아니고 한 7시 50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한 10시가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좀 덜 막혀가지고 다행히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네요. 네. 좀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원래 오늘 시작하는 얘기로는 여러분들 그 왜 뭐지?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3대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중에 3대 스포츠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되게 인기가 없는 스포츠가 하나가 있죠. 뭐 전 세계에 억 단위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개최도 했었지만 결국 흥행에 실패하고 지금은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F1이 있죠. F1 자동차 경주하는 거. 그게 보통 주말에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K민즈 클러스터링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사전 강의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전 강의 보고서,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고 좀 일찍 제출한 분들 거 몇 개를 봤는데, 거기에서 필기 중에 조금 잘못 필기를 해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바로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잘못 필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어떤 한 분께서 필기를 잘못한 게 있는데 아마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그 파이썬 실습을 하는 걸로 해서 끝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교시 학습, 지도 학습, 아니면은 지도 학습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여기 있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 비교시 아니면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의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에 여기 교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랑 출력을 같이 넣어주죠. 그래서 뭐 그 첫 번째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스팸 메일 필터링 같은 거였는데, 뭐 스팸 메일 필터를 만든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메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메일들에 대한 레이블이 있겠죠. 이 메일이 정상적인 메일인지 아니면은 스팸 메일인지에 대한 레이블이 같이 들어 있어서, 그럼 요게 입력이 될 거고 요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나오는 모델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교시 학습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메일이 정상 메일이고 어떤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를 알려줘서,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학습할 때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력이랑 유사하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메일이라고 레이블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정상이라고 판별을 하고, 스팸 메일이라고 스팸 메일이라고 레이블이 된 애들을 넣으면은 스팸 메일로 판별을 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잘 동작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유사하게 작동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근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여러분들 입력만 들어가잖아요. 레이블, 출력을 같이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넣고 요거에 대해서 모델이 나오는데, 뭐 모델도 나오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나오죠. 클러스터링의 결과로 나오는 게 레이블이에요.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서 볼 거지만, 그냥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걔네들이 모여있는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레이블로 묶어내서 그 결과로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근데 다만 이게 조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K-민즈 알고리즘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맨 처음에 주어진 입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그 뮤를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하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생성을 하잖아요. 그쵸. 오늘 결국 구현을 하게 된 파이썬도 아마 이 흐름을 따라갈 텐데, K-민즈 알고리즘에 입력이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뮤를 초기화를 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뮤들로부터 거리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계산을 하죠. 이거를 이제 뭐 RNK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넣었잖아요. 원 오브 K 코딩을 이용을 해서 뭐 표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특정 뮤에 가깝다고 뭐 가깝다고 이제 판별이 된 애들 평균을 구해서 그 해당되는 뮤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뮤를 구해서 다시 그러면 새로 구한 뮤들로부터의 전부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뮤에 제일 가까운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가까운 애들끼리만 모아가지고 새로 또 평균을 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K-민즈 클러스터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K-민즈 알고리즘도 안에서는 레이블을 구하는 거 아니냐, 계산을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아니죠. 여기 K-민즈 알고리즘 안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결과물로 레이블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안에서 계산하는 레이블이지, 이게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블은 없잖아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어진 입력들에 대한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게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입력만 주어져 있지 레이블은 없어요. 정답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있는 애들을 하나의 그 클래스로 만드는 거지,
실제로 걔네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물론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서 레이블을 구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레이블을 주기는 하는데, 레이블이 있다고 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한 레이블은 그냥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그 결과로 나오는 레이블이라는 뜻이지, 이제 교시학습, 지도학습에서 나오는 이런 정답으로서의 레이블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민즈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딱 요 순서를 따라갈 거예요. 맨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뮤를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 계산하고 그 중에 뭐랑 제일 가까운지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뮤를 업데이트를 하고,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걸 파이썬으로 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전 강의 보고서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필기를 했냐면요, 어떤 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요렇게 써놨어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요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잘못된 표현이죠. 여기가 잘못됐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K-민즈 클러스터링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터러티브한 메소드인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가 같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K-민즈 알고리즘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K-민즈 메소드는 이터러티브 메소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터러티브 메소드다 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터러티브 메소드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과정에 있죠. 요 과정. 그쵸. 주어진 뮤가 있으면은 뮤를 가지고 r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r을 구하면은 그 r 값을 가지고 다시 뮤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계속 물고 물려 있는 모양이어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나가면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얘가 이터러티브가 한국말로 뭐지?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볼 생각을 안 했네. 반복적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의미가 전부 설명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메소드를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하나를 구해서 저걸 구하고, 저걸 구한 걸로 다시 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형식으로 반복을 하는 형태, 그런 거를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은 이터러티브 메소드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를 등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등으로 표현을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라는 거는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이터러티브 메소드라는 건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이터러티브 할 수 있고, 언슈퍼바이즈드도 이터러티브 할 수 있으니까 등으로 표현을 하면 틀린 거니까 그거를 명심을 해주세요. 네. 혹시 또 사전 강의 들으면서 나 잘 이해 안 됐다 이런 부분 있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은 설명을 좀 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아, 오늘도 웹엑스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따로 질문 없으면은 바로 시작할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화면을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게요. 채팅을 좀 띄워놓고 네,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코드를 이번에 좀 미리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코드를 미리 올려 드릴 테니까 미리 뭐 공부를 하실 분들은 보고 오시려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도 하나 올라간 거 확인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과제를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마감 기한을 그 다음 주 금요일로 해드릴 테니까 네, 그거를 참고를 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이패드 좀 치우자. 일단은 데이터를 두 개를 써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랜덤 샘플을 생성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샘플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K-민즈 알고리즘 적용하는 걸 먼저 짜보고 그 코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제 그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클러스터링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일단 요거 그냥 좀 복사해 올게요. 요거 우리 뭐 항상 쓰는 라이브러리들이죠. 그 뭐 벡터와 행렬 쓰는 넘파이,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릭스 레피티션 할 때 쓰는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였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였죠.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할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노말을 따르는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한다고 해볼게요. 요렇게 전체 2000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X라는 데이터셋으로 하나 그 행렬로 합쳐버릴게요. 요렇게 합친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스캐터 말고 플롯을 이용해서 그릴 거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를 왜 썼지?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셋을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할 건데 그냥 여기 x1도 표준 정규 분포, x2도 표준 정규 분포, x3도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면은 다 같은 위치에 겹쳐 있잖아요. 그쵸? 다 같은 위치에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바로 써도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되네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다 0,0에 몰려 있었지만 여기 이 x1이라는 이 샘플들에 대해서는 그 중심, 그 평균이 되는 위치를 10,10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룹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올려드린 코드를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원래 올린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은 여기 R이라는 행렬을 만들고 T라는 또 어레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 R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2 by 2짜리로 이렇게 유니폼 랜덤으로 생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2 by 2 매트릭스를 여기 x1에 보면은 랜덤 노말로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곱하잖아요. 요 닷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 곱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x1 곱하기 r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1 같은 경우에 지금 1000 by 2짜리 행렬이고 r1을 지금 2 by 2의 행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x1.r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x1이랑 r1 두 개를 그 선형대수에서 하듯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당연히 1000 by 2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T1, T2, T3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x1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원 모양이잖아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원 모양의 랜덤 샘플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R1을 곱함으로 인해서 여기 2x2에 뭔가 랜덤 매트릭스를 하나 곱했잖아요. 그럼 얘가 찌그러져요. 방향이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실행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얘를 찌그러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엄청 극단적으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을 우리가 좀 다양한 모양으로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T1을 더하는 이유는 이제 그냥 R만 곱하면은 중심은 0,0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심 위치도 이제 T1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T라고 한 이유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T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랜덤 샘플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이유는 여기 R1, 2, 3 그러니까 3개의 랜덤 행렬을 만들어내고 T1, T2, T3 그러니까 3개의 랜덤 어레이를 만들어내서 이제 X1은 R1으로 찌그러뜨리고 T1만큼 이동을 시키고 X2는 R2로 찌그러뜨리고 T2만큼 이동을 시키고 X3는 이제 R3로 찌그러뜨리고 T3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그릴 때 여기서 지금 스캐터가 아니라 플롯으로 그렸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스캐터로 얘를 그리면은 지금 3개의 샘플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잖아요. 아이고 여기 뒤에 날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은 버전이 바뀌었나? 되네? 원래는 이게 색깔이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색깔이 원래 그냥 동일한 색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스캐터로 그려도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X1이라는 애는 지금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X1, X2, X3가 각각 요렇게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요렇게 랜덤으로 생성이 돼요. 겹쳐질 때도 있고 뭐 다를 때도 있고 요렇게. 사이즈를 좀만 줄일게요. 그러면 스캐터 써도 되겠네. 요렇게 실행을 할 때마다 랜덤 샘플이 요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3개의 그룹으로 생성을 했지만 결국 클러스터링에 들어갈 때는 그냥 레이블이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 여기 컬러 넣을까? 컬러 이건가? 그레이가 되나? 그레이 스펠링이 뭐지? 이건가? 됐네요. X를 넣어야 되죠? 이렇게 결국 우리가 그 샘플을 생성을 할 때는 여기 윗부분처럼 이렇게 3개의 서로 다른 셋으로 만들었지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들어갈 때는 요 X 행렬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어디에서 생성이 됐는지는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레이블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0개 데이터 2차원에 있는 2000개의 데이터 요것만 보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안 되신 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요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셔플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행방향으로 2000개가 쌓여 있잖아요. 그쵸? X1이 1000개, X2, X3는 각각 500개였거든요. 그래서 1000개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순서대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1000개는 이제 1번이고 그 다음 500개는 2번, 그 다음 500개는 3번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도 만약에 랜덤으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랜덤으로 섞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num파이에
랜덤의 셔플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 순서를 섞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모양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순서만 섞었기 때문에 이거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면은 달라지는 건 없죠. 그쵸? 여기까지 되셨나요? 출발해도 될까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셀을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먼저 파라미터라고 해놨네. 그 강의 자료 보면서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클러스터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그렇고 K-민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클러스터의 개수는 정해야 돼요. 여기 안에 몇 개가 있는지 내가 일단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막 반복을 하면서 구한다고 했는데 얘를 최대 몇 번 반복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를 얘기를 안 하고 왔네. 여러분들 잠깐 다시 아이패드로 가볼게요. 요거 얘기한다는 걸 까먹고 왔구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여기에 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에 뭐 그룹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그룹이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뭐 0에서 100까지 값이 변한다고 해봐요. 반대로 요 두 번째 축으로는 0에서 1까지 변한다고 해봐요. 값들이. 지금 화질 설정 제가 비디오로 해놨거든요. 저번에 자동으로 했더니 끊어진다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비디오로 했어요. 근데 자동으로 바꿀까요? 좀 깨지나요? 알겠어요. 자동으로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자동으로 다시 했어요. 채팅 어디 갔냐? 그쵸. 코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하는 게 좋겠죠. 자동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뮤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막 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뮤로부터 거리를 계산을 할 때 뭐 여기 전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축이랑 요 두 번째 축이랑 어떤 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여기에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4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점이 이쪽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랑 이쪽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랑 거리의 변화가 되게 달라져요. 어느 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1번 가로축, 2번 세로축. 가로축 한 표. 어디일 것 같아요? 가로축 2표, 3표. 그렇죠. 가로축이죠. 가로축이겠죠,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여기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값이 변하는 폭이 엄청 커요. 그쵸? 아주 작으면은 0이고 아주 크면은 100까지 변하니까 여기는 막 거리가 100단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10단위, 100단위로 나오는데 여기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의 변화가 작게 변하죠. 그냥 조금 움직여봤자 거리가 달라지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달라져봤자 뭐 아무리 커도 0에서 1만큼 변하지 뭐 보통 소수점만큼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데이터에
각 축의 스케일 다른 경우에 거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거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리게 되면은 이 가로축에 있는 값에만 영향을 주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별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주로 가로축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 노멀리제이션 아니면은 뭐 스케일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각 축의 범위를 통일을 하는 일이 필요하죠. 뭐 가로축은 지금처럼 0에서 100까지 변하고 세로축은 0에서 1까지 변한다고 하면은 얘네를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0에서 1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모든 축이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걔네들을 동등하게 다루려면은, 걔네들을 동일한 어떤 중요도로 다루려면 각 축의 범위를 반드시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돌려야 맞는 거겠죠.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올려드린 코드를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얼추 비슷하죠. 가로축으로 한 70 정도로 변하고 세로축으로 한 60 정도로 변하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거를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하는 숙제인데, 이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numPy의 min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요 x 안에 들어있는 최소값을 반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 axis 0을 주면은 행방향,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얘네들을 쭉 조사를 하면서 그 각각의 열에 들어있는 최소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 대한 최소값들을 주겠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max라고 하면은 얘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최대값을 반환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겠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 2차원이었잖아요. 2차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축에서는 마이너스 35가 제일 작은 값, 두 번째 축에서는 마이너스 34가 제일 작은 값이고, 이제 첫 번째 축에서 제일 큰 값은 36, 두 번째 축에서 제일 큰 값은 33, 요렇게 반환이 되거든요. 요거 숙제네요 결국. 그럼 요렇게 구한 x민이랑 xmax를 가지고 요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야 맞겠네요. 요렇게 하면은 얘네들의 범위를 0에서 1로 한정을 짓는 거죠. 요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분명히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는 뭐 마이너스 30에서 40, 마이너스 30에서 30 요렇게 변하던 값들이었는데, 얘를 노멀라이즈를 하고 나면은 요렇게 바뀌죠. 0에서 1, 0에서 1. 요 미니멈 맥시멈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 데이터의 범위를 0에서 1로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좀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shape라는 함수를 쓰면은 몇 행 몇 열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각각 n이랑 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변수가 요 같은 경우에는 샘플의 수를 쓰고, d로는 보통 입력의 차원을 쓰거든요. 그리고 포문을 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디멘션에 대해서도
포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D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값이고 스몰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문을 돌아가면서 변하는 값. 근데 요거 두 개를 통일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요거를 고정을 해서 쓸 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하나를 만들 건데, 요거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중에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면서 뮤의 위치가 변해 나가거든요. 그거를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차원 어레이로 만들 거예요. 요거는 3차원 어레이로 만들 거고, 요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K민즈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론.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뮤를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되는 게 요거 0번으로 쓸까요? 그리고 반복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뮤로부터 거리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계산한 거리로부터 어떤 뮤에 제일 가까운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그러니까 2번에서 구한 각각의 뮤에 제일 가깝다고 계산된 샘플들끼리 평균을 계산해서 뮤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리고 1, 2, 3번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뮤를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는 R을 계산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R을 가지고 뮤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었죠. 요 1, 2, 3번을 계속 반복을 해서 돌려야 K민즈 알고리즘이 돌아가죠. 그쵸? 여기다가 요것도 쓸까요? K는 클러스터의 개수였어요. 요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뮤를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가 전부 0에서 1 사이로 범위가 통일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랜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에서 1 사이에서 균일한 분포로 랜덤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0.5인 위치에 생겨요. 요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다가 따로 스케일링을 할 필요 없이 이미 데이터가 0과 1 사이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유니폼 랜덤을 써서 뮤를 초기화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사이즈는 지금 K by D로 했어요. K는 뭐였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 D는 뭐였냐면요, 그 디멘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뮤1이라고 하면은 얘가 되겠죠. 뭐 뮤2가 되면은 얘를 쓰면 되는 거고, 뮤3가 되면은 얘를 쓰면 될 거예요. 만약에 뮤K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해야 되냐?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쓸 일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이해되시나요? 각각의 줄에 이제 뭐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뮤, 두 번째 줄에는 두 번째 뮤, 세 번째 줄에는 세 번째 뮤가 들어가 있는 행렬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거리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샘플 그리고 첫 번째 뮤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요거를 n번 반복을 한 거를 이렇게 제곱을 한 다음에 요렇게 더했었거든요. 맞나?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요. 맞는 것 같은데. 요거 기억나세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요, 그 몇 개인지 기억 안 나는데 뭐 100개의 점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특정 점 하나랑 이 100개의 점들 사이의 거리를 전부 계산을 하는 거, 그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계산을 하는 걸 했었어요. 하나는 포문을 써서 이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코드를 포문을 돌려서 구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요, 그 매트릭스 레피티션이라는 요런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특정 점의 위치를 개수만큼, 전체 샘플의 개수만큼 반복을 시켜서 같은 사이즈의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속도를 비교를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걸로 지금 구한 거거든요.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특별히 반응이 없으니까 나는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뮤 하고 전체 샘플 x하고의 거리를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거리를 하나의 뮤에 대해서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썼으니까 요렇게 쓸게요. 요거를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k라고 해도 돼요. 0 생략하면 그냥 0으로 쓰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전체 데이터 샘플 x랑 k번째 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나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디스턴스라고 만들게요. 뭐 n by k로 만들어서 요렇게 저장을 할게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러면은 지금 뭐가 됐냐면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는 n by k로 만들었어요. n by k, 샘플의 개수만큼 줄이 있고 k,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프린트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들어있는 요 값 3개는 첫 번째 샘플, 그러니까 x 요게 첫 번째 샘플이잖아요. 요거하고의 거리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에는 요거, 세 번째 칸에는 요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샘플이랑 첫 번째 뮤까지의 값, 거리 값.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샘플이랑 두 번째 뮤까지의 거리.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샘플이랑 세 번째 뮤까지의 거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첫 번째 샘플하고 지금 뮤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3개의 뮤까지의 거리를 각각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그게 총 몇 줄 있다? 라지 n개만큼 줄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거를 지금 디스턴스라는 하나의 매트릭스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 다들 어디선가 날라갔죠. 이제 못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 점점 속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요?
어디서 이해가 안 됐는지도 혹시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면 저희 개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앞으로만 나갑니다. 계속. 어디 다시 설명할까요? 그냥 가요 그럼? 그냥 갑니다. 그래 그냥 가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은 조금 조금 천천히요. 알겠어요.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전체 데이터랑 각각의 뮤가 있잖아요. 그거 사이의 거리를 지금 계산을 해서 여기 디스턴스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쵸?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 안에서 이제 이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를 보고 요 라지 n개의 샘플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각각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를 찾아야 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거리를 3번 구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여기가 제일 작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샘플은 세 번째 뮤하고 제일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쵸? 지금 요 거리를 3개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뭐랑 제일 가까워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세 번째에 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거리를 3개를 구했는데 그 중에서 뭐랑 제일 가까워요? 세 번째랑 제일 가깝네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두 번째 뮤랑 제일 가깝네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1번 샘플은 얘랑 가깝다더라. 두 번째 샘플은 세 번째 거랑 가깝다더라. 세 번째 샘플은 두 번째 거랑 가깝다더라. 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요. C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C는 뭐 그 레이블이라고 할까? 레이블이라고 합시다. 한 줄이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숙제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아규먼트 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np 민이라고 하면은 최소값을 반환을 하거든요. 그쵸? 전체 어레이에서 제일 작은 값, 그 값이 뭔지를 반환을 하는 거고, np argmin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값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 np where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np where이 뭐였냐면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를 반환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np argument min은 사실 요거예요. 요 x 안에서 x 값이 최소가 될 때, x 값이 최소가 될 때에 그 argument, 그 인덱스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어레이가 뭐 100, 50, 2, 3, 30, 20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2가 나와요. 요 5개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 값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고, 얘를 하면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 얘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뜻이죠. 이거 2라고 하니까 헷갈려지네. 여기 1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을 반환을 해주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덱스를 반환을 해주는 게 아규먼트 민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 위에서 구한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요 아규먼트 민이라는 함수를 써요. 근데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가로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가로 방향 줄 바이 줄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몇 번째에 나타나는지를 레이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1, 2 이런 거 나오죠. 여기 맨 처음 값이 1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첫 번째 줄을 봤을 때 여기 두 번째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1을 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덱스로 1을 줬죠. 두 번째니까 1을 줘야 되죠. 또 실행해보면 그때그때 계속 바뀌죠. 여기 두 번째가 0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두 번째 줄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작은 값이 첫 번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0을 준 거죠. 아, 말이 또 빨라지네.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는데 요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서브 플롯을 써가지고 왼쪽에다가는 레이블이 없는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레이블이 있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근데 요렇게 그리면 돼요. 레이블이 K인 애들만 그려주세요. 아, 요것도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릴 텐데. 여기 그림을 어디 그렸나? 요거 지우고, 아니다, 냅두자. 여기 보세요. 방금 뭐 한 거냐면요, 왼쪽에다가는 그냥 주어진 입력 X를 레이블 없이 다 같은 색으로 칠하는 코드였어요. 오른쪽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가 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 근데 그 중에서 레이블이 0인 애들만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나왔네. 마찬가지로 뭐 0인 애들은 뭐 파란색, 1인 애들은 뭐 주황색, 3인 애들은 2인 애들은 초록색으로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변수 안에 몇 번째 뮤에 가까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구분을 해서 그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어렵죠. 맞아요. 민철 씨가 정말 얘기를 잘했는데 여러분들 개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습 수업이 여러분들 수업만 들어서 아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다시 해봐야 돼요. 지금 그냥 보면서 듣고 있으면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이제 본인이 다시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전에도 코드를 올려드리고 수업 시간에는 코드를 다 설명을 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또 코드를 수업 시간에 썼던 그 코드를 또 다시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론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만큼 늘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해보는 만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끝나지 말고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다시 해보세요. 그러라고 코드도 올려주고 영상도 올려주는 거니까
반드시 다시 해보세요.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랑 여러분들 뭐를 같이 그릴 거냐면요, 지금 평균의 위치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겹치면은 색깔이 자동으로 지금 바뀌잖아요. 그거를 색상 로테이션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으로 그리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캐터로 그릴까? 뮤도 같이 그려볼게요. K번째 뮤를 같이 그려볼게요. 마커로는 X를 그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키울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영 좋지 않은 위치니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회색 점들이 있었고 여기 X로 표시한 뮤의 위치가 있어요. X로 우리가 뮤를 랜덤으로 생성을 했잖아요. 그거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요 뮤 위치로부터 각각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 안에다가 저장을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랑 제일 가까운지를 이제 아규먼트 민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레이블에다가 저장을 했죠. 그래서 그 레이블에 저장을 해서 요 오른쪽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대로 구해졌죠? 여기 초록색으로 찍힌 점들은 결국 뭐예요? 초록색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요 X 표시 세 개 중에 초록색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은 초록색 점으로 표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주황색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파란색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11시 5분까지 쉴게요. 여러분들 소화할 시간을 가지세요. 11시 5분까지 쉴게요. 그 사이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제가 그 수업 전에 올린 코드를 그대로 똑같이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뭐 변수명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뭐 주석 들어가는 거 조금 달라지고, 근데 크게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수업 전에 올린 거랑 수업 후에 올린 거랑 전부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달라진 게, 저는 지금 원래는 스캐터 플롯 안 쓰고 그냥 플롯만 써가지고 올렸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스캐터를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캐터 쓰고 있거든요. 그런 짜잘한 거. 중간중간 수업에서 새롭게 추가하시는 코드가 있는 파일로 복습한. 근데 수업에서 추가를 하는 부분이 원래 올렸던 코드에서 아주 많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복습은 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영상에 나온 코드랑 통일성이 있는 코드는 아무래도 수업 끝난 다음에 올리는 코드가 통일성은 있겠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업에서 제가 지금 라이브로 써가면서 코드 짜고 있는 요 코드, 그게 궁금하면은 수업 끝나고 올라간 코드를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구분해 놓을게요. 수업 전에 업로드 했던 거랑 수업 끝나고 업로드 한 거를 구분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지금 코드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셀은 사실 필요 없지 않아요? 두 번째 셀만 보여드리면 될까요? 요거를 좀 축소를 해도 보이나요? 아니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1번 전까지를 보여드리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밑에 부분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러분 다시 갈게요.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요 0, 1, 2, 3이라고 썼던 거 다시 볼게요. 일단 그 이터레이션에 돌아가기 전에 뮤를 하나 랜덤으로 만들어 놓고 출발을 했어야 돼요. 일단 뮤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뮤, 일단 주어진 뮤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뮤랑 제일 가까운지 계산을 하는 부분이 여기 1번,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럼 이제 가까운 애들끼리 모아서 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3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1, 2, 3번은 나중에 루프를 만들 거예요. 반복을 해야겠죠. 일단 3번을 그럼 또 짜봅시다. 3번도 여러분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만약에 짠다면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요거일 거예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일단 쭉 짰는데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그릴 때 요렇게 하면 뭐예요? 레이블이 K인 샘플들이죠. 그쵸? 레이블 안에 지금 정수로 들어가 있어요. 0부터 라지 K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1, 2죠. 라지 K가 3이어가지고 0, 1, 2가 들어가 있는 레이블이라는 어레이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몇 번째 샘플이 어떤 뮤랑 제일 가까운지가 정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어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중에 K번째, K에 해당하는 샘플들만 모아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몇 개일진 몰라요. 전체 2000개 중에 뭐 파란색에 해당하는 전체 샘플들 뭐 200개가 될 수도 있고 300개가 될 수도 있고 8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샘플들이 모여있는 어레이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되 그 방향이 가로 방향이 세로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행으로 쌓여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개의 샘플들이 행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넣으면 되냐면 여기에 넣으면 돼요. K번째 뮤에다가 샘플들의 평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반복을 해달라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까? 아니다. 아예 요거까지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뮤를 새로 계산한 뮤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렇게 할게요. 아까 뮤 트라젝토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초기화한 뮤를 넣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뮤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를 안 바꿨네. 요거를 요렇게 이걸 플롯으로 그려야겠네. 사이즈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그려놓으니까 첫 번째 뮤가 뭐였고 두 번째 뮤가 뭔지 모르겠네. 그거를 구분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돌아갈 거예요. K민지 알고리즘은 이터레이션이 돌아가요. 뮤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방금 뭘 짰냐면은 한 바퀴 짰어요. 한 바퀴. 랜덤으로 초기화한 뮤에서 시작을 해서 그 뮤에 대해서 각각의 거리를 구하고 그 중에 뭐랑 제일 가까운지 구한 다음에
그것들끼리 새로 평균을 내서 뮤를 업데이트 했어요. 뮤를 업데이트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따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려본 거예요. 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작 위치랑 출발 위치를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경계선이 여기에 형성된 거 보면은 파란색의 출발 위치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초록색의 출발 위치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경계가 여기였는데, 그러면은 요 파란색들을 가지고 새로 평균을 내잖아요. 사전 강의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요 파란색들을 가지고 새로 평균을 내는 게 여기로 옮겨진 것 같아요.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였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초록색으로 판별이 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평균을 새로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요쯤으로 이동이 된 것 같아요. 주황색은 좀 짐작하기 어렵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터레이션에 한 바퀴를 돌린 거예요. 한 바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 바퀴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여러 바퀴로 어떻게 짤 거냐면요, 여기 1, 2, 3번을 여러 바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거를 해볼게요. 딱 포문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이터레이션이라는 포문을 추가를 할게요. 최대 우리가 정한 맥시멈 이터레이션까지 돌고, 요 부분을 반복을 하면 땡이에요. 요거 하나만 바뀌면 되겠네. 여기를 이터레이션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여기 한번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물이 없죠? 뮤가 변하는 게 잘 안 보이네. 요 그림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 아예 포문 안에 넣어 봅시다. 요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뮤를 한번 같이 그려 볼게요. 그때 뮤가 어디에 찍히는지 한번 그려 볼게요. 요렇게 그려 볼게요. 그러면은 막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림이 요렇게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뮤가 안 그려졌네. 뮤가 안 그려졌어요. 뭘 잘못했길래 뮤가 안 그려졌을까? 이렇게 그릴까? 뮤가 왜 안 그려지지? 잠시만요. 플롯으로 그려야겠다. 너무 크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가 자꾸? 요거를 줄여볼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가? 이제 보이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맨 처음에 요런 데이터 샘플이 주어졌을 거예요. 요런 데이터 샘플이 주어졌고, 랜덤으로 초기화한 파란색의 평균, 초록색의 평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주황색은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아서 평균을 새로 내면 되죠. 초록색은 또 초록색끼리 모아서 평균을 새로 내면 되죠. 이거는 완전 수렴을 잘못했네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쵸? 요런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의 초기 위치, 초록색의 초기 위치, 주황색의 초기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 각각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붙일 수 있죠. 색깔을 붙인 다음에 그 색깔들끼리 평균을 낼 수 있죠. 그 다음이 여기였어요. 벌써 두 번 만에 수렴을 어느 정도 했네요. 초록색은 새로운 평균이 여기로 이동했고, 파란색은 또 파란색으로 이동했고,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이동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렴을 하다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렇게 10바퀴, 총 10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그린 게 아니라 전부 다 돈 다음에 그림을 한 번만 그려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린 게 아까 요 그림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딱 하나 그리죠. 그래서 뭐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런 애들이 초기 위치로부터 최종 10번째까지 어떻게 이동을 해갔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려진 레이블들, 그게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진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K민즈 알고리즘 다 짠 거예요. 한번 랜덤 샘플을 좀 다르게 생성을 해서 또 돌려볼까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엄청 겹쳐있네요. 엄청 겹쳐있는 경우에도 한번 해볼까요? 엄청 겹쳐있는 데서 했더니 이렇게 쪼개졌네요. 뭐 초록색, 파란색, 뭐 주황색 각각 시작 위치로부터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듭하면서 그 평균들이 이동하는 것도 뭐 적당히 보였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바운더리를 통해서 나뉘어졌죠. 클래스의 개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잘 짰다면은 요거 하나만 바꾸면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뭔가 수렴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을까? 샘플을 한번 다르게 생성을 해볼게요. 좀 떨어지게. 요거 잘 떨어져 있네. 요거 한번 5개로 돌려볼게요. 왜 그림이 잘릴까? 이게 중간에 비어있는 애가 나온 것 같아요. 실행을 몇 번 더 해볼게요. 지금도 비어있는 애가 나온 것 같고, 지금은 안 나왔다. 그렇죠. 요렇게 5개로 나왔어요. 여기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뚝 잘 떨어졌는데, 요런 거 뭐 초록색, 주황색 잘 안 떨어졌죠.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도 잘 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 클러스터의 개수보다 좀 더 많이 설정을 했죠. 좀 줄여볼까요? 2개 해볼까요? 2개? 2개로 돌려면 요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K민즈 다 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좀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나중에 코드를 다시 보세요. 여기 K민즈 부분만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뭐 했었냐면은 파라미터의 개수,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 라지 K라고 하나 설정을 해놨었고, 우리 나중에 돌아가는 이터레이션의 최대 반복 횟수를 따로 명시를 했어요. 이거를 더 늘려도 되고 더 줄여도 돼요. 아니면은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면서 중단을 할 조건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터레이션을 한번 돌았을 때 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중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까지는 안 넣고 일단 이터레이션의 맥시멈 숫자를 그냥 제한을 했어요. 그 맨 처음에 노멀라이즈를 했었죠. 각각의 축에 대해서 데이터가 변화하는 폭이 제각각이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의 범위를 0에서 1로 한정을 했죠. 이거 뭐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일단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각각의 축이 0에서 1 사이로 딱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를 하나 했어요. 몇 가지 필요한 변수들을 뭐 설정을 하거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기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 루프를 돌아가는데 필요한 값들인데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손댈 필요 있음이죠. 우리가 실제로 고민을 해서 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변수들은 이제 n, 라지 n은 전체 샘플의 수, d는 입력의 차원, 라지 K는 클러스터의 개수로 설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N이랑 D를 받아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위에서 설정한 K를 가지고 이제 그 뮤, 평균의 위치가 변화해 나가는 거를 매번 덮어 쓰는 게 아니라
그 계산할 때마다 따로 저장을 해 놓으려고 그냥 별개로 생성을 해낸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있으나 없으나 동작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기 시각화용이에요.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라지 n, 라지 k로 설정을 했는데 전체 샘플에 대해서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거리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k-means 본론에 들어가요. 사실 요 부분 여러분들 이거 주석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석 빼고 필요 없는 거 빼면은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아요. 요게 다예요. k-means 요게 다예요. 몇 줄이죠? 7줄? 근데 뭐 잡다구리한 거 넣는다고 그냥 뭐 이런 게 좀 생겼죠. 아이고,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꺼졌네. 아, 이게 화면 공유가 꺼지는 단축키구나. 죄송합니다. 빨리 복귀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k-means 알고리즘 돌아가는 그 본론 루프를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뮤를 랜덤으로 초기화, 그러니까 뮤 값을 랜덤으로 한번 뿌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는 일단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여기였고, 이제 포문으로는 그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는 핵심이 여기에요. 이터레이션이 들어가는 핵심이 여기인데, 여기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주어진 샘플 그리고 주어진 뮤, 주어진 샘플 x와 주어진 평균 뮤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 뭐랑 제일 가까운지를 정수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두 부분이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이 된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새로 평균을 구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통해서 뮤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럼 요 포문이 다시 돌아서 업데이트된 뮤를 가지고 여기서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레이블을 찾을 거고, 그 레이블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낼 거고, 그거를 이제 막 반복을 할 텐데, 그 반복되는 뮤를 계속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고 싶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죠. 그림을 저 이터레이션이 돌아갈 때마다 그릴 수도 있고 다 돌아간 최종 결과만 보여줄 수도 있는데, 두 개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여기 끝나고 나서 그리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다가는 맨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 여기 오른쪽 그림에다가는 그 클러스터링의 결과랑 뮤가 실제로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를 여기에 같이 그린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실 코드에다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코드가 뭐가 더 있냐면요, 우리 지금 레이블 같은 경우에 정수로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원 오브 K 코딩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 뭐 1이랑 0으로만 표현이 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사전 강의에서 요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했었잖아요. RNK라는 거. 그렇게 원 오브 K 코딩으로 하는 버전도 있어요. 그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코드에 보면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정수로 이렇게 아규먼트 민을 쓰는 부분 말고 원 오브 K 코딩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여기 평균 구하는 부분도 여기 레이블을 쓰는 게 아니라 원 오브 K 코딩으로 바꿔서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안 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 보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개고생해서 이렇게 k-means 알고리즘을 짰잖아요. 짰는데 그거를 우리가 고생해서 짜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걸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scikit-learn이라고 해서 뭐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 중에 K-means를 불러온 다음에, 그럼 K-means라는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성을 할 때 다만 뭘 줘야 돼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같이 명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K-means 모델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X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X를 가지고 이 모델을 fit, 학습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디 들어있냐면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위에랑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림 그리는 코드인데, 요 레이블 대신에 방금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얻은 레이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 부분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클러스터링. 여기 오른쪽에는 전체 데이터가 그려진 게 아니라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것만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여기를 K로 해야 되는구나. 아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 그쵸, 이렇게 그리는 게 맞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라지 K를 2로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늘려볼까요? 이렇게 3개를 그려도 되고,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5개를 하면은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요 두 줄 안에 사실 우리가 짰던 저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그 수업 전에 올려드린 코드 보면은 우리가 짠 이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K-means 학습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것도 거기 코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일단 scikit-learn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는 여기에 한번 예를 보여드렸고, 그거 말고 뭐가 들어있냐면은 레이블을 one of K 코딩으로 변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짠 K-means를 함수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랜덤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말고 캐글에 있는 데이터에 K-means를 적용을 하는 거. 요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수업 전에 업로드한 코드에 보면은 요렇게 3개가 더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보시고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할 수 있는 숙제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은 못했고, 그럼에도 일단 핵심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수업 전에 업로드한 코드 중에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여기 밑에 얘기한 요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숙제로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업로드는 해드렸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고 어쨌든 이번 학기 수업이 다 이런 식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구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손으로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예시로 이렇게 개고생을 해서 짜는 버전과 개고생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웬만하면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웹엑스를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네. 오늘 수업에서 하시지 않은 부분을 한번 봐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혹시 그 와인 get from txt로 그 와인 클러스터링 한 부분이 오늘 수업에서 없었나요? 네, 오늘 수업에서 안 했어요, 그거. 이 부분 한번 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것도 여기죠. 요거예요. 그 gem from text로 해서 CSV 파일 읽어오고 이제 똑같이 클러스터링 적용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세 개 중에 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